선행학습만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시간적 그리고 정신적 여유가 없어요. 개념만 이해하고 문제풀이 없이 넘어갔거나 개념 이해 없이 유형 문제, 연산 문제만 풀고 넘어간 건요. 진도를 밟아가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런데 사실 초등 때 꼭 필요한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경험은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개념 이해나 연산 훈련 정도만 하면서 빠른 속도를 앞세우는 것으로는 수학적 사고력을 기를 시간도 여유도 없겠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은경입니다. 요즘 초등학부모님들이라면 수학에 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가장 중요하고 바쁘게 하고 있는 선행학습보다 사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수학 개념학습의 중요성과 개념학습의 3단계 그리고 추천 교재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궁금증이 있으실 거예요. 초등 시기의 선행학습이 어떤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선행학습만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면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이가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시간적 그리고 정신적 여유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문제풀이에만 의존할 위험이 있는데요. 선행학습은 사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제시된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단원의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고 또 문제를 풀었더니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 기초 개념을 제대로 공부한 상태에서 푼 게 아니기 때문에 기초 개념이 약해서 연산 수준의 아주 기초적인 문제만 풀고 진도를 나갔다라는 것에 만족하고 그치는 것이 초등 수학 선행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초등 시기의 선행학습은요, 개념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그 후에 그 개념을 활용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교과서 수준 이상의 심화된 문제에 도전하는 단계까지 가주어야 선행을 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빠른 속도보다는 깊이 들어가는 심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뜻인데요. 안타깝게도 빠른 속도에만 중점을 두어서 의미 없는 선행을 너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초등 수학에서 개념학습은 왜 중요할까요? 초등 수학 개념이라고 하는 건요.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의 특성인데요. 초등 시기에 등장했던 교과서 속의 그 개념들은요. 이후 초등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까지 계속 연결되어 있는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하고요. 그 기반이 되어줍니다.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면 응용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될 수밖에 없는데요. 초등 시기의 수학이 단순히 문제 푸는 방법을 외워서 문제를 풀게 하고 풀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풀리는지 풀어야 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학습하는 방식을 초등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은요, 왜 그렇게 풀리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굳이 하지 않으려 하겠죠. 초등에서 그 고민 없이도 문제를 충분히 풀었고 맞췄으니까요. 공식을 외워서 그 공식을 대입한 기초적인 수준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수학 공부다라고 하는 잘못된 오해, 착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은요, 열심히 공부했지만 수학 실력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대표적인 안타까운 유형이죠. 탄탄하게 진행한 개념학습은 이후에 유형 문제, 그리고 심화 문제, 그리고 너무나 좋아하시는 최상위 문제까지도 모두 도전할 수 있는 탄탄한 기본기가 되어줍니다. 네,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린 수학 공부에 3단계가 있다. 그거 궁금하실 텐데요. 현행이든 선행이든 수학이라고 하는 과목은요, 모두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수학은 크게 3단계인데요. 먼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가 그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진 대표적인 교재가 어느 브랜드의 어떤 교재다가 아니라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교과서, 수학 교과서가 바로 그 단계에 대입해서 만들어진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개념, 두 번째 유형, 마지막이 심화입니다.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1단계 개념. 네, 개념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개념을 아는지 확인하는 문제와
아니라 개념을 익히도록 도와주는 기초 수준의 문제를 반복해서 풀면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도록 돕고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죠. 2단계에서 문제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다시 개념 설명, 이해하는 부분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자, 2단계는 유형학습입니다. 개념을 이해했잖아요. 1단계에서. 그래서 개념을 이해한 수준에서 풀 수 있는 문제, 굉장히 기본적인 기초적인 문제를 푼 아이들은요, 그걸 바탕으로 이 개념을 활용한 이 단원, 이 개념에서 주요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단계예요. 교실 수업에서는요, 수학 익힘책이라고 하는 그 워크북 형태의 교재가 이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여기에서 더 나아간 심화이고요. 같은 개념인데 교과서에서 개념이 등장하고 개념을 이해했다면 풀 수 있는 기초 수준의 문제를 교과서에서 풀고 유형별로 나온 문제를 익힘책에서 풀어봤잖아요. 그러면 이것 이상의 다음 단계의 심화 수준의 문제에 도전을 해야 돼요. 초등 때는 도전해야 됩니다. 수학 교과서와 익힘책에서는 단원별로 한 문제 정도씩의 심화 문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하고 반드시 밟아야 되는 과정인데 겨우 한 단원에 한 문제, 많아야 2문제 정도밖에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그 단원이 끝난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충해 주시면 너무나 좋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3단계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학교 수학 시간에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성실하게 설명을 듣고 풀으라는 문제를 풀었어요. 그렇게 참여한 아이라면요, 이 3단계를 사실 교실에서 이미 모두 밟고 있는 건데요. 가정에서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복습할 때나 예습을 할 때도 이 학교 수업의 3단계와 동일한 패턴으로 지도해 주시기를 추천합니다. 학교에서 개념을 배웠고 교과서와 익힘책의 문제를 풀긴 했지만 개념을 다시 한번 짚어주고 그 개념을 유형화한 문제와 심화한 문제를 차례로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복습할 때마다, 예습할 때마다 문제집을 매 학기마다 이 3단계로 풀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수학 공부를 했다? 라는 건요, 이 3단계를 모두 소화했을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개념만 이해하고 문제풀이 없이 넘어갔거나 개념 이해 없이 유형 문제, 연산 문제만 풀고 넘어간 건요, 진도를 밟아가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그럴 때 아이들은 선행 진도가 빠르다고 좋아하고 부모님도 만족스러워 하지만 그런데 사실 초등 때 꼭 필요한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경험은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초등 수학의 목표는요, 빨리 진도를 빼서 미적분에 가자가 아니고요. 수학적 사고력의 경험을 충분히 갖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개념 이해나 연산 훈련 정도만 하면서 빠른 속도를 앞세우는 것으로는 수학적 사고력을 기를 시간도, 여유도 없겠죠. 그래서 시간이 다소 걸리고 친구들에 비해서 뒤처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이 3단계를 반드시 꼼꼼히 밟아가면서 아이의 수준과 속도에 맞춰 가길 추천드리는 거예요. 진도를 미리 나갔지만 정작 그 진도가 현행에서 교과서에 나왔을 때 미리 공부했던 그 효과를 보지 못하고 마치 다 했던 건데 처음 공부하는 것처럼 계속 틀리거나 너무 새롭거나 혹은 조금만 응용된 문제는 풀지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선행을 했으면 한 대로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선행을 포기하더라도 심화로 가는 그런 전략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와, 복습도 예습도 3단계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 3단계를 위한 문제집이 추가되면서 부모님도 좀 답답하시면서 아이 입장에서는 더 부담스러워요. 공부량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문제풀이 자체에 대한 실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문제량이, 절대량이 많아지잖아요. 공부 분량과 시간 엄청 늘리고 싶으시죠, 지금. 우리 애도 3시간씩 앉아서 했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도 하루에 10장씩 풀었으면 좋겠어. 라고 바람이 생기는 건 당연하지만 이건 부모님이 강제로 시킨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학년이 올라가면서 꾸준한 공부 경험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늘려가는 것을 목표로 하시고요. 분량과 시간을 대폭 늘리지 않으면서도 지금만큼의 분량과 시간 안에서도 3단계를 차곡차곡 밟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교재가 있다면 그 교재를 활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교재가 바로 이런 구성을 매우 꼼꼼하게 그리고 분량이 너무 심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잘 담고 있는 미래인 출판사의 수비수학이라고 하는 교재입니다. 수비수학 하니까 좀 뭐지? 궁금증이 생기시죠? 수비수학이라고 하는 교재 시리즈가
교재가 어떤 의도로 기획됐는지 좀 아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수비 수학은요, 초등 상위권 달성을 위한 수학 공부 비법, 진짜 실력자의 수학 비법의 줄임말인데요. 단순한 문제풀이가 아니라 개념의 이해와 응용을 중점으로 두어서 상위권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학습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교재 이름에 담긴 또 다른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저는 이 의미가 되게 좋았어요. 오답으로 수비한다 라는 뜻을 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저도 저희 아이들 오랜 시간 수학을 지켜봐 오면서 느낀 게 수학에서 진도나 심화의 깊이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 아이가 틀린 문제, 즉 오답이 그 아이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답으로 수비한다라고 하는 이 속뜻도 너무나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제목 들으시고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서 특장점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서가 한 권이 있는데 이게 3권으로 분권이 돼요. 이 교재를 아이들이 풀어봐도 좋겠다 혹은 좋아하겠다, 풀으라고 하면 풀겠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얼핏 봤을 땐 개념서 한 권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개념북, 워크북, 그다음에 바른답, 알찬풀이 이렇게 3권으로 분권이 되더라고요. 여러 권의 문제집을 풀고 있던 아이 입장에서는 일단 구입은 한 권만 하면 되고 이거 한 권만 하면 돼. 그런데 너가 편리하기 위해서 3권으로 나눠져 있는 거야 하니까 분량이 굉장히 적어 보여요. 적어 보이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아이들은 일단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적어 보이면 그나마 만만해 보이면서 풀 수 있겠다, 풀어보겠다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도 정말 좋겠다, 편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요. 아이들 해마다 새 학기에 개념서, 또 워크북, 유형서, 심화서 이렇게 많은 교재들을 개념서는 이 브랜드가 좋다더라, 또 워크북은 이게 좋다더라 하면서 계속 하나씩 고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따로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다가 이것들이 분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한 권이 3권으로 분리되고 분권된 교재에서 개념과 함께 문제를 풀어서 확인하고 또 익힘책 수준의 유형 문제를 풀고 워크북으로 이동해서는 심화 수준의 문제까지 풀어볼 수 있어서 개념서 한 권으로도 충분한 문제풀이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하실 때 이거 한 권만 선택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추후 유형편과 심화편도 또 출간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학교 수업의 그런 복습 교재로서의 역할은 미래엔 수비수학 한 권이면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정말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이 3권, 분권되어 있는 3권의 구성이 통일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념북과 유형북의 2가지 교재를 따로 선정해서 개념북은 이 출판사, 유형북은 이 출판사 이렇게 풀다 보면요. 교재마다 구성이 다르고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때마다 부모님께서 하나씩 문제집을 펼쳐서 이 책은 오늘 여기부터 여기를 풀어, 이 책은 오늘 여기부터 여기를 풀어 하면서 공부 분량을 지정해주고 아이도 부모님이 먼저 알려주시지 않으면 매일 저녁 하는 말 있잖아요. 오늘 어디 풀어? 몇 장 풀어? 막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공부할 곳 두세 쪽 정해주느라고 불필요한 에너지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수비수학 개념북을 교과서로 생각을 하시고요. 워크북을 익힘책이라고 설명을 해준 후에 개념북에서 오늘 해야 할 내용을 알려주고 워크북도 같은 곳을 펼쳐서 풀어보면 된다라고 해주면 옆에 앉아서 막 하나하나 펼쳐주고 알려주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미 학교에서 그렇게 교과서와 익힘책으로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같은 원리라고 설명을 해주면 되고요. 개념북에서 워크북 그리고 답지로 연결되는 페이지가 각각 표시가 되어 있어서요. 초등학교 심지어 1학년 친구들도요. 직접 본인이 그 페이지를 찾아서 풀다 보면 아이가 하나하나 부모님께 물어보는 일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서서히 수학 공부 하나를 내가 시작해서 마칠 수 있는 그런 공부의 주도권을 잡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좋은 점이었는데요. 개념이 세분화되어 있어서 학습 분량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간편하더라고요. 시중의 교재 중에 정말 다양한 구성이 있겠지만 한 단원에 나오는 주요 개념을 한쪽에 모두 설명을 쫙
배치해서 이걸 다 이해하지 않으면 뒤에를 풀 수가 없고 어느 날은 이해만 하고 끝나고 어느 날은 문제만 풀다 끝나는 들쑥날쑥한 공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 시간이 짧은 날도 있고 긴 날도 있고 또 개념 이해가 한 번에 다 되지 않는 날도 있고 개념을 다음 날 문제를 풀려고 보면 잘 생각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 책에서는 지금 많은 개념들을 모아놓지 않고 계속 개념을 조금씩만 이렇게 다 배치를 해서요. 공부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날 있잖아요. 다른 학원이 많거나 뭐 가족 행사가 있었거나 하는 날에는 개념을 하나 읽고 관련된 문제를 풀고 시간이 좀 더 많아요. 그러면 다음 장에 나오는 개념을 또 배우고 이해하고 거기에 나온 문제를 풀면서 주요 개념들이 페이지별로 따로 구성되어 있어서 짧게 공부하더라도 혹은 길게 공부하더라도 그날 공부한 개념을 그날 이해하고 문제풀이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처럼 공부 시간이 좀 많아요. 하루에 개념 하나가 아니라 막 두세 개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날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개념의 개수대로 더 늘려가면 되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때에는 내 개념을 오늘은 하나만 잡자라는 마음으로 개념 하나와 문제 세트 이렇게 가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아직 수학 공부 경험이 별로 없다 혹은 공부 습관이 잘 잡히지 않았다 라고 하는 아이들도 아이가 소화할 수 있는 만큼 그 속도와 수준에 맞추어서 가줄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아이마다 개별 진도로 진행하는 그런 사교육 있잖아요. 학원들. 저도 저희 아이들을 처음에 수학 학원에 갈 때 개별 진도로 진행하는 그런 그룹 수업이나 소규모 학원을 다녔었는데요. 그렇게 개별 진도로 진행할 경우에 그런 형태의 학원에서 교재로 활용하시기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등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빠르게 앞서가는 선행이 아니고요. 기초 개념을 탄탄히 다지고 이를 통해 응용력을 키워가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것은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학부모님들 지금 가지고 계신 불안감 너무나 이해합니다. 하지만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훌렁훌렁 진도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응용과 심화 나올 때 그 과정에서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아이에게도 정말 힘든 일이고 부모님도 이제까지 쏟았던 많은 에너지들을 하나도 보상받지 못하는 정말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아이의 속도, 소화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추어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기다려주고 도와주는 학습이 가장 큰 자신감이 되어서요. 상위권 성적까지 달성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초등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